최근 KF-21 관련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유럽의 방산 당대국인 영국이 KF-21 엔진 공동 개발을 하자고 직접 제안을 해온 것인데요. 그동안 KF-21에 관심을 보였던 국가는 여럿 있었지만 갑자기 영국이 접근하며 체급이 확 올라간 것입니다. 게다가 KF-21 보라매의 날카로운 발톱이 될 천룡 순항 미사일까지 무장 분리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양산을 시작한 KF-21에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가운데 유독 한 국가만은 발을 동동 구르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KF-21로 인해 틀어져 버릴 대로 틀어져 버린 인도네시아인데요. 특히 영국은 2차 대전 시기부터 엔진 제조 기술을 알고 다가온 굴지의 기업 롤스로이스가 있어서 영국 정부의 제안도 곧 롤스로이스와의 협업을 의미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영국과의 공동 개발로 기술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한데 이런 매력적인 제안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한 데에는 계기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분담금 합의가 완료된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문제로 인해 인니의 분담금 및 기술 이전 규모를 3분의 1로 일괄 축소하는 방안은 확정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기술 유출과 관련해서 최종 확정을 받았고 마침내 종지부를 찍어 인니와의 악연을 털어내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KF-21 프로젝트의 파트너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인니의 지분은 눈에 띄게 작아졌고 보라매 역시 새로운 파트너도 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영국과 함께 폴란드, UAE 등 국가들이 KF-21에 접근해온 것입니다. 인니가 발을 빼자마자 KF-21이 더 잘 나가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악재가 사라진 KF-21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곁을 떠난 인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과의 분담금 협상을 끝낸 인니는 더 이상 KF-21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보란듯이 튀르키예에 가서 붙었습니다. 튀르키예와 계속 접촉하더니 한국이 놔주자마자 한 전투기 48대를 도입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정작 양해각서를 체결해 놓고 보니 한 해 개발 상황은 초도 비행을 시켜놓은 이후로는 줄곧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인니와의 도입 계약을 이행하는 데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인니는 한 초도분을 2028년까지 납품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어림도 없는데요. 하지만 튀르키예는 인니를 놓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튀르키예도 바보는 아니라서 인니가 접근했을 때부터 한국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인니가 딴 마음을 못 먹도록 선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니는 뒤늦게 계약이 아니라 양해각서고 단지 관심을 표명한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튀르키예는 이미 계약이 완료됐다고 반박하면서 퇴로를 막고 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자기들이 버렸다고 생각한 한국은 인니가 떠나자마자 영국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폴란드는 한국을 찾아와 KF-21에 탑승하겠다며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선 영국의 동업 요청이 알려진 것은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를 통해서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KF-21용 신형 엔진 개발에 참여할 의사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에 전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이뤄지는 엔진 개발의 큰 목표는 2030년대 중반까지 KF-21에 사용되는 F414 엔진과 동급 이상의 신형 엔진을 자체 개발해내는 것인데 이를 위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경쟁 중에 있습니다. 영국 측은 이중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접근한 것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발전용 터빈 개발을 오래도록 해오면서 한화보다 앞선 재료 기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더 앞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한화 측에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을 들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이 지닌 기술력보다 한화와 롤스로이스의 기술력이 더 우위일 테니 경쟁에서 이겨 KF-21 프로젝트에 탑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보면 영국 측이 한국과의 공동 개발을 더 절실히 원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력을 미끼로 어떻게든 한국의 전투기 개발에 끼어들려 한다는 건데요. 이 내용을 보도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이 유럽을 비롯한 타국과의 방산 협력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영국 역시 자국 방위 산업 기반을 재건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급성장하는 한국의 군수 산업에 도움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목표대로 2030년대 중반까지 완성도 높은 전투기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이를 근거로 아직 힘이 갖춰지지 않은 한국 방산업체 차세대 KF-21 엔진 개발에 공동 생산자로 참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동 생산은 기술 일부를 공유하며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는데요. 영국 정부 관계자는 롤스로이스가 참여하면 프로젝트의 위험성이 줄어들고 일정이 단축될 것이라며 단순히 한국의 엔진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며 새로운 엔진을 함께 개발하고 엔진 수명이 다할 때까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롤스로이스는 인도의 토종 제트 엔진 공동 개발에도 파트너로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 롤스로이스는 여기서도 공동 설계, 공동 생산 모델을 제안했는데 한국 외에도 적극적으로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 관계자들은 롤스로이스 대신에 정부가 직접 공동 생산 제안을 하는 것이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 중 하나인 한국과 더욱 긴밀한 국방 조달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에 발린 소리까지 했습니다. 영국이 상당히 절실하게 동업자를 찾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한국이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국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이제 미국에게서 등을 돌린다는 의미로 여겨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한 배를 탄 사이가 더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과의 동맹이 예전처럼 철통 같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이용할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한화는 미 해군과의 전투함 유지 보수 계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배치된 미 전투기의 엔진 정비 및 수리 계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한국은 미국 기업과 맺는 방위사업 계약을 이용해서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라는 미국의 요구를 완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KF-21에 엔진을 납품하고 있는 지사의 관계자에 따르면 영국 측의 제안 이후 지사 역시 KF-21 프로그램에 계속 남아있기를 원한다는 의사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영국 측에서도 또 다른 회유안을 제시했는데요. 영국 방산업체인 BAE 시스템즈와 협력해 영국의 한화 군수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입니다. 영국 현지 공장을 통해 단순한 수출업체를 넘어 글로벌 방산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유럽 현재의 생산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 국방성 대변인은 한국은 중요한 산업 파트너이며 우리는 향후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방위 산업에서는 아직 해외 엔진 제조업체와 엔진을 공동 개발할지 또는 어떤 해외 기업과 협력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제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국 측이 언뜻 듣기에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만 그 이면의 단점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과의 파트너십은 의외로 한국에게 상당히 유리한 편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로키드 마틴과의 협업을 통해 항공 기술력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고 이후 수출 사업에 있어서도 미국은 굳이 자신들의 지분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경우 FA-50에 들어간 사출 좌석이 영국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르헨티나 수출을 성사 직전에 가로막은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엔진에 영국 기술력을 개입시키면 훗날 영국의 지분 주장에 이끌려 다닐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영국과의 공동개발이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국내 기업들이 차세대 엔진 개발을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개발 목표 중 하나는 현재 KF-21에 탑재된 제너럴 일렉트릭 F414 엔진과 상호 호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엔진이 나왔을 때 F414 대신에 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엔진은 독자 개발이지만 설계 사상에 있어서는 미국의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 한국이 영국과의 공동 개발로 갈아타서 롤스로이스 엔진의 설계 사상을 따르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롤스로이스가 지니고 있는 기술력이 있으니 당장에는 만들어낼 수 있는 엔진 기술력이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미국 설계 사상을 기반으로 발전시켜왔던 국산 기술들은 롤스로이스의 그것과는 호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국 측에서는 자신들의 협력을 받으면 한국의 기술력에 영국의 기술력이 더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기껏 만들어온 기술력이 쓸모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롤스로이스 자체의 한계도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 수 있는 전투기 엔진 성능의 최대치가 미국만 못하다는 겁니다. 한국이 영국 기술을 받아들여 엔진을 만들게 되더라도 양국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어차피 미국 엔진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전투기 성능을 좌우하는 데 있어 엔진 성능이 얼마만큼 큰 영향력을 지니는지 생각하면 타협하기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리스크들이 제법 크게 여겨지다 보니 한국은 영국의 제안을 고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영국의 개입을 받는 것에 비해서는 개발이 조금 더 오래 걸릴지라도 독자 기술력으로 미국을 추월하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개발 기간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 한국의 특기이기도 하고요. 한국이 지금 영국을 밀어내더라도 사실 그것조차도 이득이 됩니다. 영국쯤 되는 나라가 한국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괜찮은 스펙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앞으로 수출 시장에 있어서 써먹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KF-21에 장착될 천룡 순항미사일까지 무장분리 시험에 성공했는데요. 방위사업청은 국과연에서 자체 개발하고 있는 천룡 공대지 순항미사일에 대한 무장분리 시험을 추가로 공개한 가운데 정상적으로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게 밝혀졌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그동안 폭장량이 많아 각종 무장시험에 동원되었던 F4 팬텀이 아닌 FA-50으로 진행했다는 점인데요. 2021년 8월 팬텀 전투기에서 3차례 이루어진 천룡순환 미사일 무장 분리 시험을 넘어 작은 전투기급인 FA-50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천룡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천룡 순항 미사일은 KF-21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주력 무장으로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우러스를 대체해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천룡은 2018년부터 국가연 주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폭장량이 많은 KF-21뿐만 아니라 수출이 더 늘어나고 있는 FA-50에서도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장 분리 시험은 항공기가 높은 곳에서 빠르게 비행하면서 다른 구조물에 간섭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외부로 분리되는지를 검토하는 중요한 시험으로 폭약이 장착되지 않는 시험탄을 여러 번 투하해 성공하면 이후 실탄에 대한 무장 시험까지 추진됩니다. FA-50에서 정상적으로 분리된 천룡 시험탄은 관성과 위성 항법 장치를 가동해서 9km를 자유비행한 후 정확히 표적에 탄착한 것인데 앞으로 이어질 몇 번의 시험에서 이 같은 성능을 초과로 검증하고 실탄 사격까지 장착할 것입니다. KF-21이 바로 수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천룡이 완성되면 FA-50의 주요 무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폴란드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에서도 F-16의 대안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이처럼 한국 방위 산업에서 큰 호재가 잇따라 나오는 만큼 KF-21의 수출에서도 큰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후방부의 국가인 한국산 무기에 K9 자주포를 비롯해 명품 포탄은 전 세계에서 서로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새로운 포탄을 개발해 해외 외신들이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한국 토종기업인 풍산에서 개발한 155mm 램제트 포탄의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최대 100km의 사거리를 기록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이는 세계 세 번째로 강력한 포탄으로 포병의 혁명으로 불리는 램제트 포탄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포탄은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차륜형 자주포까지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미래 기술로 손꼽히는 기술인데 이 때문에 벌써부터 국내외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풍산은 전통적으로 탄약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쏟아왔는데 155mm 포탄, 소구경탄 그리고 해군용 한포탄 등
다양한 탄약을 생산했습니다. 사실 풍산이 램제트 포탄 연구를 본격화하기 훨씬 이전인 2015년 말 일부 방산 관계자들은 K-램제트 프로젝트라는 가칭을 붙여 극비리의 실험용 탄체를 여러 번 시험 발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국방과학연구소의 협조로 지상에서 추진체 연료의 연소 특성만을 분리 측정하던 단계였는데 당시엔 연력학적 제어 문제와 탄 내부 폭발 위험성이 워낙 높아 실물 스펙에 근접한 시험은 엄두도 못 내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때 획득한 추진제 안정화 데이터가 훗날 풍산이 램제트 포탄 연구를 대폭 가속화하는 데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전 실험 데이터로 인해 풍산이 단시간 내 자체 램제트 포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포병이 얼마나 강력한지 재조명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막대한 양의 견인포 자주포 그리고 보유 탄약을 통해 초창기에 우크라이나군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하루 10만 발 이상의 포탄을 퍼붓는 전술은 얼핏 구식으로 보이지만 상대가 버틸 수 없는 물량 공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지원한 소량의 자주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사거리가 길고 정밀도가 높은 하이마스 등으로 러시아 후방을 타격해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은 현대전에서도 여전히 포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거리와 정밀도가 충돌 없이 함께 확보된다면 적의 후방까지 깊숙이 타격하면서 적군의 지휘체계나 보급로를 마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주포는 기동성이 뛰어나 각종 방어수단과 결합해 생존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K9 자주포는 세계 각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폴란드를 비롯해 여러 나라가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 국가가 K9 자주포 플러스 램제트 포탄 조합을 갖추게 된다면 재래식 포병의 작전 반경 자체가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가 러시아 국경 근방에서 작전을 수행한다고 가정하면 이전에는 손이 닿지 않았던 후방 지역보다 적극적으로 압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지전 상황에서 후방의 핵심 표적을 노리거나 해안포를 기습 타격해야 한다면 100km급 램제트 포탄은 매우 위협적인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풍산은 단순히 대량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더 먼 거리 더 정확하게 타격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특수탄 개발로 눈을 돌렸는데요. 고폭탄은 전장에서 여전히 강력하지만 사거리를 극대화하는 탄약 발전의 흐름 속에선 기존 기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로켓 보조 추진탄이나 베이스 블리드탄을 통해 사거리를 늘려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랩탄과 비비탄으로 어느 정도 사거리 증대 효과를 봤습니다. 하지만 램제트 포탄은 이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기술로 포탄이 비행 중 공기를 흡입해 연소실에 주입해 연료를 태우면서 추진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 램제트 방식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상 구현이 굉장히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포탄 내부에는 폭약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는 램제트 엔진이 작동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를 발생시켜 내부 안정화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연료가 한꺼번에 연소되면 공중 폭발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고속으로 압축된 공기가 제대로 제어되지 않으면 턴 궤적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풍산이 이번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열역학 제어 기술과 둔감 장약 기술을 확보했다는 뜻이 되는데요. 그리고 한국의 램제트 포탄이 중요한 건 사거리를 100km 넘게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K9 자주포는 일반 탄약으로 약 40km 정도의 사거리를 내는데 램제트 포탄을 적용한다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린 100km 권역의 원거리 표적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는 전술지대지 미사일이나 다연장 로켓급으로 사거리가 확장되는 셈이라 포병 운영 개념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2023년 애리조나주 유마 시험장에서 실시한 테스트에서 기존 포탄의 사거리를 크게 뛰어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사정거리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또 노르웨이는 방산기업 남모를 중심으로 최대 90km의 사거리를 목표로 한 155mm
램제트 추진 포탄을 개발 중입니다. 노르웨이의 남모는 이미 램제트 포탄을 세계 시장에 알렸고 미국도 차세대 확보 사업을 통해 이를 130km 이상 날려보내는 실증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포병 분야 강국들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니 이 램제트 포탄은 분명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풍산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한국이 램제트 분야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인데요. 최근 해외에서 K9 자주포의 성능이 재평가되며 주문이 폭증하고 있는데 그동안 탄약 수출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산 포탄의 주가가 올라갔으며 그전엔 K9 자주포를 수출하면서 도입한 국가들이 한국산 포탄을 구매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가 기본 고폭탄은 자국 내에서 생산하려 하고 한국에서 완제품을 대량 구매하는 흐름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램제트 포탄이 상용화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램제트 포탄은 아직 세계적으로도 개발이 쉽지 않아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우위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산 입장에선 이 특수탄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고 K9 자주포를 도입한 나라가 사거리 연장과 정밀 타격 능력까지 확보하려면 결국 한국의 램제트 포탄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 기술은 포병 외에 다른 분야로도 확장이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한국형 미티어 미사일입니다. 고체 램제트 엔진이 적용된 미티어 미사일은 종말 단계에서 고속 기동이 가능하며 최대 사거리에서도 높은 추력을 유지하기 위해 램제트의 연소 기술이 핵심이 됩니다. 이번 풍산의 램제트 포탄 성과는 곧 고체 연료 엔진 설계 노하우를 쌓았다는 의미이고 이는 향후 KF-21 전투기에서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 등 항공무장 개발까지 연결될 전망입니다. 물론 램제트 포탄 개발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긴 이를 수 있는데요. 풍산은 2026년 12월까지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전투 배치까지 목표로 삼고 있는데 각종 시험 평가와 실전 배치 전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하는 과제는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사거리 100km급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점은 해외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또한 차륜형 자주포가 향후 개발 완료된다면 이 포탄 역시 호환되도록 해서 기동성과 사거리 모두를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풍산은 이번 시험 발사 이후 내부적으로 램제트 포탄의 추가 성능 개선과 양산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램제트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에서도 적극적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 2026년 전투 배치가 현실화된다면 실제 야전 배치 시점은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램제트 포탄이 K9 자주포에다 개량형인 K9A3나 신규 차륜형 자주포용으로 최적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램제트 포탄이 기계적, 화학적 특성이 까다로운 만큼 포신의 내마 모성 강화 포탑의 구조적 보강 같은 부분도 함께 진행될 텐데 한국은 이미 수많은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들 플랫폼에 일괄 적용한다면 방대한 전력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만 보더라도 호주, 폴란드, 노르웨이 등이 이미 K9 자주포를 구매하거나 운영하기 시작했고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탄종에 대한 갈증이 큰데요. 풍산의 램제트 포탄이 합리적인 단가와 높은 신뢰도를 갖춘다면 향후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향후 인공지능을 접목해 표적을 자동으로 선별 유도하는 등 정밀도를 더 높이려는 시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램제트 포탄이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운용적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합니다. 발사 직후 매우 높은 가속도와 열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연소실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포신만보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몇 안 되는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이미 가장 어려운 문턱을 넘어섰다는 뜻이니 앞으로 남은 부분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최적화를 해내느냐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풍산이 주도하고 있는 155mm 램제트 포탄 사업은 한국 포병 전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